집회를 맡은 연합예배 큰기대회 조직위원회 기획 총괄을 맡고 있는 주영정 목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조직위원회 대표회장님들께서 또 신영위원장님이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또 각 저희가 돕기를 원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 대표님들께서 3분 정도 이렇게 각 사역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준비됐습니까? 바꿨습니까? 네, 저희 바꿨어요. 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먼저 한국계 200만 연합예배 및 큰기도회 조직위원회 오정현 공동대표 목사님, 정성진 공동대회장님, 손현보 시정위원장님 각각 한 말씀씩 인사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10월 27일 날 200만 연합예배 및 큰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뭔가 손에 잡히는 표현하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런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시작하기 전에 해보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참 마음을 같이 한 기업과 한국교회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런 기부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 주신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부와 함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미래 세대가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확대 이렇게 되었을 때 창조 질서가 어긋났을 때 정말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너무나 간절함,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고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얀 도화지에 검은 칠을 하면 하고 난 다음 나중에 다시 하얀 칠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나중에 고치면 되지. 그건 벌써 늦었어요. 검은 칠을 하게 되면 하얀 도화지에 검은 칠을 하고 나중에 다시 흰색 칠을 하면 회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은퇴한 지 5년 되었는데 아직도 여기 3분의 2는 다 구면인 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정현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 봉사단 이사장 대표를 역임했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을 꾸준히 해왔던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 집회를 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목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막아보자 하는 것과 함께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라앉은 한국교회에 제3의 부흥의 불길을 한번 붙여보자 하는 그러한 영성의 기회를 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거금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사랑의 열매와 함께 협약을 하고 나누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동떨어져 사는 집단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하여 손잡고 가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가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교회 부흥기에 스스로 갇혀서 교회 안의 빛, 교회 안의 소금으로 살지 않았나 하는 반성과 함께 가장 세상에 공신력 있는 사랑의 열매와 손잡고 이들에게 우리가 기뻐함으로 우리가 모은 귀중한 헌금들이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 되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협약식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회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은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좋은 일들을 계속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사회와 함께했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사회와 떨어지지 않고 함께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교회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소청도에 있는 교회나 완도에 있는 교회나 가파도에 있는 교회나 작은 교회도 교인이 얼마 모이지 않아도 그 교회는 반드시 사회와 함께하고 노인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해왔고 또 한국의 대학원까지 졸업했던 많은 이런 교육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지만은 각지에서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거는 어떤 교회든지 봉사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0월 27일 이 대회를 앞두고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보낸다든지 개인 교회적으로 했던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해왔지만은 이제 우리가 더 초대 교회로 돌아가서 사회와 함께하고 함께 숨쉬고 또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하고 10월 27일 날에는 그 예배 시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전부 다가 또 온라인으로 100만 명이 전부 다가 동시에 많은 이상식을 헌금을 해서 200억 이상을 지원함으로 한국 교회가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기부를 해보면 또 재미있잖아요. 해본 사람이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교회만 아니라 또 선교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도 함께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시작했고 짧은 시간 안에 105억이 모여진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더욱더 각박해지고 황량해지는 이 세상에서 마약 중독자라든지 탈북자라든지 또 이런 미혼모라든지 이런 일들에 교회 이름으로도 하지만은 이런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함으로 한국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조직위원회 또는 한국교회가 돕고 섬기기를 바라는 그 영역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사역자 대표들을 모셔서 각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미혼모 돌봄센터를 운영하시는 익산 기쁨하우스의 센터장이신 정용수 센터장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큰 줄 모르고 진짜 편안하게 왔다가요. 이렇게 가서 너무 떨립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기쁨의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정영순입니다. 저희는 이제 미혼모 시설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 미혼모 시설은 출산 지원 시설로 갑작스럽게 임신한 여성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였을 경우에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들이 입양과 양육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자신에게 맞는 그 서비스를 마칠 수 있게끔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돕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양육보다 아니 입양보다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그 미혼모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의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다방면에서 많이 있는데요.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인 경우에는 아이를 입양 보내면서 느끼는 이제 슬픔이라든가 상실감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보냈다라는 사회적인 그 낙인이라든가 주변의 부정적인 그 반응 경험을 위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들을 위한 심리적인 회복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작업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교육, 다시 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초기 교육들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사회적 그 시선이라든가 편견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의 자녀라고 인식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자신이 아이를 그 양육을 하면서 이 아이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라든가 경제적인 불안이라든가 또 양육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대로 그 불안이 아이한테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미혼모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에게는 신생아 케어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초기 부모 교육이라든가 애착 형성 교육이라든가 또 다양한 교육도 이들한테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운전면허 습득을 할 수 있는 그 직업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 시설을 퇴소한 이후에는 같은 처지의 미혼모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적인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양육의 고립감을 함께 느끼고 있어서 또 이들을 위한 사육 관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혼모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운영해 주는 그 지원들이 있는데 그 지원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다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라든가 주변의 도움 그리고 기업의 후원으로 저희가 그 필요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한테 진행해줘야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공동체적으로 이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1대1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한테 가장 그 현재 중요한 부분이 사랑을 어떻게 받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아이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7월 19일 날 보호출산제가 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혼모 시설 중에서 16개 미혼모 시설이 이 보호출산제와 관련된 지역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지역 상담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이 보호출산제를 운영하기 위한 이들에 대한 미혼모에 관련된 그 다양한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현재 임신한 상황을 모르고 출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자신이 임신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가족들이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친구들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미혼모라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지역 상담기관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존중해주면서 또 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준 측면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혼모 시설뿐만 아니라 보호출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상담기관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대외조직위원회가 출발할 때에 200억을 돌봄시설의 확대를 포함한 저출산의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을 쓰겠다 하는 그 영역에 해당되는 사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과 건강한 삶을 통한 통일준비 사역에 쓰기를 원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사역과 관련해서 최일남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대표 나우의 사무총장님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인권단체 나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일남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제가 발표하기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지금 너무 긴장되지만 제가
준비한 것을 이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예배 및 큰 기도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사랑의 열매 측에 큰 기부를 해주셔서 저희 북한 인권단체 나우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2010년에 창립되어 있는 남북한 해외 및 또 우리 동남아 침입을 여러 세계 청년들과 함께 창립한 북한 인권단체로서 크게 4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캠페인 사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탈북민,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탈출하신 분들을 대한민국으로 모셔오는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00분 가까이 제가 대한민국으로 모셔왔고, 그 기금도 모두 이렇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대한민국에 잘 정착시켜야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착 지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 홍천군의 준마령 공장을 열어서 탈북민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만 동무가 있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북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셔가서 리프레시키면서 사회에 사회와 경제활동에 도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희가 탈북 청년들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북한 땅으로 돌아갔을 때 북한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연주지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탈북민들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대부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항상 인권의 이런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여러 가지 폭행, 그다음에 또 북송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공무원과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 그래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생활, 경제생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못하고 그냥 집안에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표적인 예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3만 4천여 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29%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 국민의 4%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걸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성옥 모사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성옥 모사사건이라고 탈북에서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북한 탈출해 갔는데 이 먹을 것이 풍족한 대한민국에서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희 나오가 이런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주변에서의 작은 관심만 있어도 굶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참 저희가 충격을 받아서 정착지원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탈북민들, 장애인들, 특히 한부모 가족,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통해서 또 결혼을 통해서 애들이 대부분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 활동이 우리가 우리 사회의 관심과 또 재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 특히 탈북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같은 단체들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뜻에 맞게 이 사회의 문제, 특히 탈북민들의 여러 가지 정착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을 섬겨주시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우리 기독교인들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탈북민들과 또 저희 단체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이 재원이 쓰임받기를 바라는데요. 관련해서 중독, 마약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국 청년 마약 예방 퇴치 총연합 공동 대표이신 곽성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계와 사회에서 우리 청년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청년 마약 예방 퇴치 총연합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국제교도협회 프리즘 펠로십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여주 민영교도소 교육위원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 마약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는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혼모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재작년에 신생아가 25만 명이 태어났으면 작년에 마약으로 검거된 숫자가 28,000명입니다.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곱하기 30을 해야 됩니다. 80여만 명 중에 38%가 청년들입니다. 약 30만 명 이상이 해마다 중독되어 가고 있는 이 국가적인 이 문제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한때 중독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조그마한 일들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마총은 청소년 청년들의 마약 중독 예방 퇴치 및 치료 재활을 위해서 수사 협력과 예방 교육, 치료 재활까지 100여 개의 단체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국내 최대 민간 마약 단체 연합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유일한 민간병원인 인천 참사랑병원과 또한 20여 년간 한국 최초 재활치유 공동체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전문단체들과 함께 청소년 청년 마약 중독 예방 캠페인과 고위험군의 회복 지원을 위한 치유 재활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법무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검거하고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유혹적인 환경과 분리되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있는 마약 전문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전인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치료재활센터, 그리고 그들이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경제관념이 모든 것이 파탄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재사회화할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직업자활센터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벽을 지나도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귀하기 어려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와 국가에서 이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치료와 교육과 사랑과 관심이 있는 치료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역은 오랫동안 인내와 사랑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기반한 마약 전문 병원이 한국 최초로 병원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교계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한마총 단체는 좀 특이합니다. 이론과 책으로 배운 그러한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인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회복자가 되고 그들이 실제로 치유해온 임상 경험과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신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의 중독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을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와 같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헌혈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섬기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맡고 계시는 우리 200만 연합예배 조직위원회 청년위원장이신 조평세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번 12.7 연합예배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평세입니다. 앞서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교회는 지난 1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무엇보다 다하면서 나라의 독립과 건국 그리고 산업화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 활동에 몰두하였는데요. 정확하게는 사실 대한민국의 개화가 사실은 민영익을 치료하면서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치료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피부족 국가입니다. 만성적인 혈액 부족을 앓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혈용 혈액은 사실은 자급자족하지만은 의약품 개발용은 아직도 부족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것이 더욱더 심각해져서 지금 보통 5일치의 혈액이 필요한데 항상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일에서 4일치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피는 곧 생명이다 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 사실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적 혈액 부족 사태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게 있어서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만성적인 혈액 부족을 앞으로 한국 교회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일시적인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혈액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40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캠페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 혈액이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적십자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겨울철이 되면 항상 부족해 왔었고, 그때 또 캠페인을 막 시작하는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앞으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동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은 대한민국에 군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대학부가 앞장서서 겨울철이 될 때마다 헌혈 드라이브를 걸어서 대한민국의 만성 부족인 혈액을 한국 교회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헌혈의 집이 157개가 있고 헌혈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피가 300팩, 하나 하는 게 한 팩인데 300팩이 필요한데 50만 팩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한국교회에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서울에도 30개의 헌혈의 집이 있는데 이 헌혈의 집 한 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가 협력해서 월요일날은 어느 교회 가고 화요일날은 어느 교회가 가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 조직처럼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피가 남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도 이것을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한국교회 헌혈은 한국교회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고,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반드시 실현해서 한국교회에 더 이상 피가 없어서, 피가 모자라서 의약품을 못 만든다든지 사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는 우리가 책임진다. 좀 거창하지만 피는 우리가 책임진다. 네, 지금 발표한 그 사역자나 또 단체는 우리 100억을 모은 이 기금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이 방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거고요. 이것의 전달은 전적으로 사랑의 열매가 기존에 해오던 사역과 연관해서 하시도록 돼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걸로 MOU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자님들의 관련된 사역이나 연합예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고, 앞에 계신 대표님들과 사무총장님도 필요하면 실무적으로 제가 또는 관계자분들이 계시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예. 네, 자유일보의 국경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2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모금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빛을 발했던 적이 있는가 물을 정도로 굉장히 참신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교회가 이번에 이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저지 이 부분을 들고 집회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집회 한 번으로 이 부분이 바로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이며 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새로운 연합단체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진 분들이 계신데 아까도 헌혈 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신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저력을 우리가 다 내도기는 해야 되고 이번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감리교가 발표하면 뭐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다 140년 역사상 처음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200만 연합 집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영훈 목사님도 나오셔야 되는데 제 해외 집회 관계로는 못 나오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가장 참 안타깝고도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미국의 무슨 헤리티지 재단이나 후보 연구소나 이런 것처럼 정말 한국 교회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소위 인스티튜트, 인포메이션 인스티튜트, 코리안 크리스천 인포메이션 인스티튜트, 한국 교회 전체 연구소랄까, 정보연구원이랄까. 아마 이것이 아마 이번에 200만 연합 집회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 장래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힘을 모을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네, 어떤 단체 만드는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부하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어떤 그런 싱크탱 거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어떤 뭐 연합회 이런 걸 만들어서 영향을 미칠 계획은 1도 없습니다. 네, 한 가지가 좀 구체적인 방안. 이번에 이제 집회를 하시고 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계획을 할 수가 없지만은 10만 명이 20번 모이는 것보다도 100만 명이 한 번 모이면은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도 와 이런 문제가 있는구나 알 거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인류 전체의 문제잖아요. 9살짜리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 부모가 개입을 하지 못한다. 부모가 개입하면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13살짜리 아이가 남성으로 변화되면서 유방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유방이 또 자라는 줄 알았다고. 이런 것은 무지하잖아요.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들이 호르몬 주사를 맞고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은 어떤 부모도 원하지를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나면은 100만 명이 한번 모이고 100만 명이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교회 전부 다가 퍼지게 되면은 한 번 모이지만은 이 파급 효과는 정말 뚱팅호가 터진 것처럼 그거는 나쁘게 터졌지만은 모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1930년도에 인도에 간 데는 영국의 소금 정책에 의해서 그 영국이 불안 가운데 자기 나라에서 나오는 소금만 식민지 인도에 보급을 하고 인도 사람들은 소금을 채취하거나 판매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저항했던 간디의 그 저항은 380km를 걸어서 대서양까지 걸어가므로 그 한 번 일회였지만은 그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1963년도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워싱턴에서 직업의 자유를 가지고 흑백의 이런 문제들
한 번 모이셔도 되겠냐. 많은 모임이 있었지만은 30만 명이라고 하는 한 번 모였을 때에 이런 버스를 타든지 식당 가든지 화장실 가든지 남녀의 모든 이 흑백의 문제를 해결하고 1963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10월 27일 이날은 이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한 번 모이셔도 되겠냐. 한 번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지금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또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제가 잠깐 준비되어 있는 걸 말씀드리면 현재 잠깐만요. 김한수 기자님. 요거 답변을 짧게 드릴게요. 120여 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지금 하려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법 행정 관계자들을 통해서 방교순 목사님 말씀하신 100만 명들 한국의 전체 의지를 말씀드리고 절차상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잘 지키면서 개입함으로써 이것이 구체화되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한수 기자님. 앞단계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21대 국회까지는 말씀하신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고 했다가 지금 21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다 폐기됐지 않습니까?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적이 있고요. 차별금지법 저지라고 하시면 예방적인 차원인 겁니다.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를 발의하지 말라는 일종의 압력 같은 건가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는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피부양권을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어졌고 이거는 사실상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전 단계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은 아는 것처럼 이미 어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걸 인정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발의를 하지 않아도 사법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통해서 사실상 입법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한국 성도들이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 동성애 차별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가를 널리 알리게 되어서 예방은 물론이고 반드시 입법을 막아서 우리는 건전한 나라, 거룩한 나라,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회 국회의원들이 좀 계시는데 지난 토요일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21대 국회 하여튼 호시탐탐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좀 이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좀 저지가 좀 됐고 22대 국회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계기가 지금 국회 다수당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시죠? 예,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 국장인데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어쨌든 이제 광화문부터 시청까지 모인다는데 시청까지는 조금 더 넘을 것 같고요. 원래는 남대문까지로 했다가 왜 시청으로 좀 줄여졌는지 장소가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남대문을 넘어서 서울역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조직위에서 발표하신 건 시청까지만 일단 진행된 걸로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한 가지 하고 잠깐만 그거는 아마 영상까지 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질문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요번에 이제 한국교회가 100억을 이제 최대한 이제 빨리 모금을 하신 것 같아요. 요번 조직이 준비 발대식 하고서 불과 이제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됐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참석자들이 1만 원씩 이제 헌금을 낸 걸 가지고 이제 100억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200억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에 100억을 만드시게 된 뭐 교회들이나 좀 많이들 이제 참여한 몇 군데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기자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집회에 대한 내용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충분하시고 제가 공식적으로 9월 27일 날 서울경찰청에 집회 신고한
집회 장소는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인도와 차도 전 차선을 저희가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다만 119 구급차라든지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2개 차로 정도는 저희가 경찰과 협조를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2개 차로는 제가 예비해 놓고 제가 집회 신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의 더 큰 계획은 서울역까지는 이미 저희 계산에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2차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 다음 장소까지도 집회 신고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15일 정도가 되면은 집회 신고 변경 절차를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를 그때 다시 한번 조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집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007년 이후로 모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법안을 계속해서 상정을 21대까지 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도 그 전례를 본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분명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22대 국회 또한 심상치 않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 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에 모든 국회에서의 입법을 청원했던 과정을 보면 제가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22대 국회가 만약에 그런 입법 활동을 한다 하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분명히 이 12.7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예배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00억 잡은 이유는 200만이 10,000원씩 헌신하자, 그런 목표로 200억을 잡았고요. 저희가 쓰지 않고 사회적 기부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섬긴다, 이런 취지고, 그래서 200억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거고, 이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최종적으로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다 완성이 되고 또 전달이 되고 났을 때에는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자 가운데는 본인이 기부한 사실을 밝히기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종합해서 이걸 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서울시청 TV이 서울시청 상황뉴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승희 기자 목사입니다. 지금 10월 3일 날인가 그가 지립에서 이제 한국교회 기도의 날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북쪽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한간의 여론이 한기총과 전국의 지역 기독교단체, 그리고 이제 이쪽 기존으로 광화문 세력들과 어떻게 화합을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하실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니 각 사회 단체에 다 자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10월 3일도 하고 10월 4일도 하고 10월 9일도 하고, 또 그런 분은 그런 분들의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유일하게 정치색이나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바른 성경의 가치관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 목적이기 때문에 화합하고 하지 않고 상관없이 다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켜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가 반대되고 배제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정치색을 우려하는 분들이 목소리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치우치지 않는 복음주의적인 집회고, 그리고 정치색을 드러내는 어떤 단체도 개입하지 않고 정치인들을 인사시키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치색을 배제하고 순수한 교회 연합, 교회 복음 집회다, 그렇게 성경적 가치를 세우고 가정을 중시하는 그런 우리가 기치를 세운 집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사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틀이 연합 예배고요. 광고도 연합 예배로 나가 있고 예배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에너구멍타임즈 곽영민 기자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모금해서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한국교회가 이런 큰 대형 집회를 통해서 또 부흥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 예배 말고 또 계속해서 차제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제3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두 분 더 받고 마무리 짓도록 앞에 그죠? 앞에 있습니다. 네, 크리스토프의 홍종 기자입니다. 아까 사실 정치 집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해주셨는데 좀 완전히 아쉬운 면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여전히 또 비판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주일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가 아니냐 일부 시민단체의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영 목사님이나 오재영 목사님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체명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집회는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정치 집회 같으면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동참하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게 전혀 아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문자도 받았는데 천주교 교인들도 심지어 우리 마을에 사는 불신자들도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거는 진짜 참여해야 되겠다. 오직 이런 차별금지법의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살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건전한 다수의 이야기를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고 내 자식, 내 손자, 손녀가 이게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그렇잖아요. 성 자체가 중립이잖아요.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도 모르고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이 며느리가 남자가 될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은 야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게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 거지 정치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뭐 교과서를 개정하자 부정선거를 하자 뭐 하자 이런 거 전혀 그런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쁜 이런 선례들을 막기 위해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어떤 정치적인 단체도 집단도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기독교 한국신문의 유종환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 사랑의 열매 이렇게 기증식을 가지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더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자체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좀 지원을 했으면 좀 더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사랑의 열매 쪽에 이렇게 계속 맡기셔가지고 하는 건지. 예, 그것은 사랑의 열매 쪽에 나누는 것을 맡기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을 하는 것은 협의를 우리 실무팀들이 지원받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그런 염려들을 좀 이렇게 잘 제고해 주시고 함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고 꼭 기억하실 것은 정치적인 색은 전혀 배제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제가 막기 위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잘 기사화해 주시고 주의를 성수하는 가치를 버리는 것 아니냐. 주의를 왜 예배 드리고 오는데 정식으로 오후 3시인데 대한민국에서 오후 3시까지 못 올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네? 2시. 그것이 이제 찬양이 시작이고 본예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오전 예배 드리고 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 지역은 오전 예배를 일찍 드리는 거죠.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치를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잘 기사화해 주셔서 그런 오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왜
좋은 일을 하자고 하고 성경적인 일을 하자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마땅치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너무 한국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이런 걸 하는데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기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 걸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잘 기사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원수 상무총장님께서 우리 이거 뒤에 꼭 실어주면 좋겠어요. 그날 오는 버스라든지 이런 안내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 버스 주차장이 어디냐 하는 거하고 뭐 준비물 여러 가지 문의를 해오시는데 오늘 이제 2차 교계 광고 시안이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1차 기자회견 때 참여하셨던 기자님들에게 다시 파일을 보내드려서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고요. 저희가 포스터에 뭘 하느냐면 15일날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주소와 그다음에 QR코드를 집어넣어놔서 그 안에 들어오시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경찰청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지도와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준비물도 그 안에 자세히 홈페이지에 넣어놓도록 하고 지역별로 어디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앉으셔야 될지도 제가 이미 구역을 다 이미 섹터를 다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지도와 함께 지역별로 앉는 자리도 안내를 다 해드리도록 15일날 제가 공식적으로 안내에 대한 영상 그리고 신문 광고를 통해서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아까 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무슨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그리고 오라 우리가 다 모여서 새 나라를 세우자. 기적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 한국 기독교는 일본보다 경제가 우리가 아주 약하고 중국보다 땅도 적고 러시아보다도 우리가 좀 땅도 적고 중국보다 인구가 적지만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강합니다. 한국 교회가 새 나라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영적인 콕스 향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경기에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 힘이 덩치가 크지만 콕스 방향을 잡는 사람은 조그만하지만 방향을 잡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나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를 향도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날이 이번 10월 27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별로 반응도 안 하시고.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객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